오늘은 일주론 기축일주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이렇게 일주론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이며 또 내 그릇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좀 더 올려서 인생을 좀 보람되고 뜻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각자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축. 자, 기축일주를 보면 본인이 비견 자리에 있죠. 내 몸이에요. 내 몸이 딱 여기 있죠. 그리고 12운송으로 보면 묘지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것의 묘지 자리냐면 축이라는 것은 사유축이죠. 그리고 또 해자축. 해자축을 마무리하는 그런 기운이고 또 사유축의 그런 묘지 자리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유축이라는 것은 금기운이라고 그랬죠. 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내 안으로 그것을 감싸 안고 올곧게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며 쓸데없이 이렇게 지출을 한다든가 낭비하는 그런 습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해자축이라는 것은 수기운이잖아요. 그죠? 수호에 어떻게 창고를 가지고 있네요. 수기운이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말 그대로 토국수, 재물이죠. 재물의 어떤 창고를 바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기축일주 하나로 볼 때는 재물을 안 그러면 땅이나 건물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진 일주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천간의 이 기토는 음입니다. 그죠? 지지의 축도 역시도 음이에요. 그래서 일주로 볼 때 이 기축일주 자체는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요. 특히나 이 천간의 기토라는 것은 엄마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품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든 그 다음 우박을 내리든 땅은 그것을 모질게 말없이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1년 내도록 부산하게 움직이게 되죠. 땅을 부지런히 일궈가지고 오곡백화를 자라게 하는 그런 원천이기 때문에 기토 자체는 근성 자체가 굉장히 부지런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부지런하고 우리가 근면성실하다는 말을 하죠. 바로 이 기운이 기토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천간에도 땅이에요. 지주도 땅이네요. 그죠? 그러니 품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 받아들이는 용량이 좀 크다. 그리고 안으로 뭔가를 모으려고 하는, 거두려고 하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묘지라는 것이 묘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 어떨까요? 참고 일단 인내합니다. 참을성이 강하죠. 그죠?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천간도 음이요 지지도 음이다 보니까 이 축이라는 기운은 뭐예요? 새벽의 기운이죠. 그래서 이 기축일주는 보이지 않게 굉장히 예민하고 또 하나 우리가 직감력, 예지력이라고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꿈자리도 굉장히 잘 맞는 이런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또한 이 묘주의 기운이라는 것은 화가 날 때도 이렇게 화를 확 냈다가도 분위기 봐가지고 스스로 또 조절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무던하게 갈 수 있는 기운이 묘지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까 사유축, 식신 자리죠. 식신. 식신의 묘지를 깔고 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일단 우리가 식신이라는 것은 나의 수명을 관장합니다. 또 하나는 여명에 있어서 이 자리가 자식 자리죠. 자식이 묘지에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자식과 인연이 어떡할까요?
이따 지장간을 한번 볼까요? 지장간에는 개신기가 있습니다. 자, 편제죠. 개수는 편제예요. 신금은 식신입니다. 그리고 기토는 비견이네요. 천간에 한번 식신을 올려놔 볼게요. 자, 신축은 12운성에서 양의 자리가 됩니다. 양의 자리. 이 양이란 것은 기르다는 뜻을 의미도 하지만 뱃속에서 태아가 길러져서 조만간에 밖으로 나온다는 뜻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식신이 지금 뭐예요? 이 자식 자리라고 그랬는데 자식 자리가 묘지에 있으면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양이라는 것은 12신살로 천살에 해당하거든요. 천살이라는 것은 마치 상전이라고 우리가 조상과도 마찬가지로 받들어 내가 모셔야 될 그런 기운이다. 그래서 여명에 있어서는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키우다가 자식을 멀리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먼 타향으로 직장 때문이든 공부 때문이든 이 어머니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러면서 인연이 굉장히 좀 약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자식 자리가 묘지에 있기 때문에 아픈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자식과의 인연이 좀 깊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는 이 수명은 건강이잖아요. 이 중년 돼가지고 건강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건강이 이렇게 축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차가운 냉기거든요. 특히나 이 기축일주가 공망이 뭐냐면 오미가 공망입니다. 오미가 공망이에요. 지금 이 기운이 엄한 기운이거든요. 음적인 기운이잖아. 이 축토 자체도 굉장히 냉기가 강한 그런 얼어붙은 땅인데 이 사주 전반적으로 볼 때는 따뜻한 기운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분명히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장의 부정맥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여명에 있어서는 자궁의 물혹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아래쪽을 의미하겠죠. 호르몬과 관련되는 그런 쪽에 문제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기축일주들은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나진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고 그것을 우롱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한방이거든요. 그죠?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천간에 개수를 넣으면 어때요? 개수가 관대에 있죠? 그러면 재물은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재물 기운은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특히나 해자축의 그런 묘지요. 이런 또 관대에 있으면 어떻게든 내 안으로 재물을 지려고 하는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일단 이게 땅이잖아. 그죠? 그래서 부동산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밑에 비견을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라든가 내 근기라든가 내가 뭔가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 추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비견이 식신을 생해주고 있잖아. 그리고 이 식신이 편재를 재성을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성 있고 성실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의 기술이라든가 나의 실력 능력으로 이 편재라는 것은 큰 돈이거든요. 큰 재물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화도 없고 목도 없어요. 목도 없죠. 이 기운이 지금 빠졌잖아. 그래서 화 기운을 한번 올려보면 이 정축의 묘지가 됩니다.
정화의 기운이 축을 만나면 꺼진다 그 말이죠. 불빛이 사라지죠. 그죠? 이 열기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어머니잖아. 그죠? 어머니의 건강이 좀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또 정축은 백호대살도 되지만, 또 이게 축이라는 게 묘주의 형국도 되지만, 기토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면 사유축 운동을 해요. 기토하고 정화하고 경금은 사유축 운동을 한다. 사유축 운동을 하면 이 축이라는 것은 12신살로 볼 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 화개살이 되거든요. 화개살. 화개살이라는 것은 종교물상이잖아. 그죠? 그러면 내 어머니가 어떻게? 어떠한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열심으로 뭔가 종교를 믿는 그런 형상이 보이기도 하죠. 그죠? 만약에 어머님이 종교에 그렇게 의지를 하고 내 마음을 닦아 나가시는 그런 분이라면 그래도 건강을 챙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편인이잖아요. 편인의 학문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편인의 학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쪽 계통이죠. 우리가 정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그런 학문이에요. 사회가 인정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근데 이 편인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런 사주 공부를 한다든가 별자리 공부를 한다든가 그죠? 이런 쪽에 있는 공부 학문이 편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편인에 대한 이런 공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중년에 들어 이런 공부를 하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종교에 좀 귀의해가지고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관을 한번 올려보면 편관이죠. 편관이 쇠지에 있다. 쇠지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을 뜻해. 안정적이다. 그러면 내가 책임감 있는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안정적으로 기반을 맞이하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리에서 꾸준히 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편관이라는 것은 의무잖아. 책임감이고 의협심도 되고. 근데 반면에 여명에 있어서는 어때요? 일단은 이 자리가 묘지 자리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면 남편하고의 관계가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일주들은 좀 늦게 결혼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 좀 나이 차가 있는 그런 결혼도 좋습니다. 일단은 여명에 있어서 목이 없잖아. 그래서 행여 일찍 결혼하셨던 분은 다시 재차 우리가 결혼을 또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그런 사례를 보니까 자식을 두고 이혼하고 나중에 늦게 다시 한번 재혼을 하셨는데 친구처럼 굉장히 잘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도 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 이쁘고. 그러니 너무 급하게 서둘지 않는 게 좋다 그 말이죠. 직업에 있어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를 딱 맡으면 거기에 딱 자리매김 해가지고 꾸준하게 책임감 있게 내 자신을 끌어나가면서 거기서 현재적인 그런 재물을 성취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축일주 자체는 뭐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근성으로 부지런히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렇게 현재의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건강이죠. 그래서 이런 활력소를 잘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상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업상대체로 이 기축일주는 활인과 굉장히 관계가 깊잖아요. 의학이라든가 특히 이 을목이잖아. 을목은 약초와도 이렇게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의학업이라든가 약국에 이런 약사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겠죠. 그죠? 그래서 종교적인 물상도 있고 아까 화기운, 정축의 기운도 이쪽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활인으로 그죠? 활인. 내가 즐거워서 하는 행위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그 진정한 활인이거든요. 억지로 남을 위해 봉사,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한 방편, 그거는 활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일단은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내가 너무 즐거워서 한 행동과 이런 모습들이 남이 볼 때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병도 좋아지고 또 사회적으로 유익을 준다면 그게 진정한 활인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안으로만 나를 채우지 말고 내 주변도 돌아보고 받아들이는 이런 품성으로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그래도 아무리 좀 나쁜 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축일주는 정말 부지런하고 근기 있으며 또 착한 사람이 많고 자기 고집도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